50년 전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 180여 명은 언론 자유를 천명하며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언론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오늘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죠. 50년 전 자유를 향한 언론인들의 외침을 이끌었던 이부영 명예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영화 1987에 보면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이부영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직 기자로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 감옥에 들어가서 박종철 군이 억울하게 이렇게 남영동에서 물건으로 살해가 됐는데 예. 어떻게 내 근처에 바로 근처에 그때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죽게 만든 남영동 수사관 두 사람이 와서 구속돼서 갇혀 있었어요. 예, 예. 그걸 취재를 해서 밖으로 알렸죠. 그러니까요. 참 그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어렵게 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화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유언론 실천 선언 50년이 지났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974년 제가 사실 1974년에 태어났거든요. 50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61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해서 독재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예. 72년에는 유신 체제가 선포된 거예요. 유신 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충분히 무서웠어요. 그때. 예. 살얼음 판 것이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고 어느 체제에서 얘기하는 보도원이 됐어요. 보도. 나눠주는 기사 이외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간간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몇 차례 언론 자유 선언이라는 걸 하고 그랬죠. 그때마다 저희들은 심한 탄압을 받고 그랬어요. 예. 기자들이 그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특종을 잘한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자의 재능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이 나눠주는 보도자료만 쓰는 예. 이런 기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에겐 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기자 한 사람이 무슨 참 똑똑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게 의미가 없고 집단이 함께 각성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길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74년 초에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 노조가 생긴 거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뭐 해임도 당했다가 다시 복직도 되고 이러면서 동아일보사 안에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이 언론인들이 함께 묶여서 한 180여 명이 언론 노조를 구성했어요. 예. 굉장히 강렬하게 단결을 했고 그 힘으로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우리들이 이걸 선언할 때 죽냐 사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해 초에 유신헌법 개정을 하자고 장준하 선생님하고 백기환 선생님이 선언을 해서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4월 3일 날 민청학년 사건이 터졌죠. 예. 수백 명의 학생들, 종교인, 교수,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잡혀 들어가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무기, 사형, 무기, 뭐 20년 이런 장기 극형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인권 탄압과 정치 탄압이 자행되는데도 나눠주는 거 이외엔 보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형받거나 무기징역 뭐 20년 징역을 받은 그 양심수들의 가족들이 저희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가면은
그때 당시 명동성당이나 오가 기독교 회관에서 가족들이 그 호소할 수 있는 기도회가 열렸어요. 예, 예. 그때마다 저도 취재를 갔다가 가족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그랬어요. 너희들 신문기자라는 게 한 줄도 쓰지 못하면서 여기 뭐 털어 나오느냐. 너희들 정보부 요원 아니냐. 정보부에서 취재시켜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자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줘라라고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보도들만 안 되니까 나오니까 저희들은 예. 그런 것 때문에 무척 그 슬펐고 기자라는 것을 내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시작한 게 노조고 그리고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도자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또 내용을 쓰겠다 이런 선언이 그렇죠. 이제 담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이제 동아일보의 광고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지 광고 사태가 이제 일어나고 아예 광고면이 다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제 종이 신문의 하단에 이제 광고들이 주로 있었고 안쪽에는 이제 뭐 전면 광고도 있었는데 여기에 광고가 아무것도 안 실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아일보를 격려를 하면서 이겨라 그리고 뭐 나 동아일보마저 뭐 정부에 넘어가면 나 이민 갈 거야 뭐 이런 문구들을 네. 이제 실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은 이제 동아일보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광고를 다시 받기 시작하고 해직되는 과정까지 있었잖아요. 요거 조금 짧게 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사태가 진행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기사를 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 거부도 하고 뭐 단식 농성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돌파해내고 실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니까 중앙정부부나 박정희 정권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맨 먼저 시작한 게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광고주들이 어느 제약회사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내달라, 2번 내달라 이렇게 광고 동판을 신문사에서 맡겨놓고 냈어요. 근데 어느 날 12월 16일, 74년 12월 16일쯤 되니까 그 광고 동판을 광고주들이 몽땅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벼랑간 그걸 채울 수가 없잖아요, 기사로. 예. 그래서 그 광고가 몇 차례 백판으로 하얀 백지 광고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조그만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동아야 힘내라. 동아 보는 재미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학교 동창회 몇 회생 우리가 용기 없는 걸 이렇게 부끄러워서 광고한다.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예. 그게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광고가 전부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촛불 시민들인 거예요. 그때 이미 촛불 시민 그게 나타나잖아요. 예. 우리 역사가 뭐예요? 어려울 땐 의인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저희들도 의인 대접을 받기에는 한 게 별로 없지만 그 시민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장바구니 들고 가던 아주머니가 몇 분이 모여서 야 우리 장 보러 가기 전에 이 돈 내서 광고 내라. 그렇게 해서 광고들을 내고 그랬어요. 예. 격려 광고의 하이라이트가 1975년 1월 4일 정월 초 예.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그 사재단에서 광고를 냈는데 한 면 전부 전체 화면 전에나 암흑 속의 횃불이라는 광고였어요. 암흑 속의 횃불이요. 까만 판에 흰 글씨로 이렇게. 예. 거긴 지학순 주교님의 그 양심선언. 지학순 주교님이 그 전에 74년 7월 달에 예. 외국에서 들어오시다 김포공항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때 내놓으신 양심선언. 그 양심선언하고 각 곳에서 사재단이 열었던 기도회에서 그 인권 수호를 위한 고발 예. 그리고 각 그 민주단체에서 낸 성명서 요약본 이런 게 한 면을 가득 채운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게. 게다가 그게- 이제 이 가톨릭 천주교가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다라는 그 역사를 저희가 또 들을 수가 있네요. 예. 그게 역사적인 면이었어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 나가야 될 모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다 정리돼 있었어요. 한 면에.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획기적인 거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박정희 정권은 못 견뎠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가 이제 50주년이니까 이제 자유언론 실천선언 50년사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네. 오늘 이렇게 또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다시 되짚어본 얘기 이거는 그때보다야 뭐 확실히 나아졌지만은 지금의 언론 상황도 굉장히 엄혹하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 원로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부영 이사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언론 상황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러 이제 언론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자금 정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적인 정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안 해요.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정당한 절차로 뽑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라는 게 지금은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이런 기관들이 없어졌잖아요. 예. 검찰만이 수사정보기관으로 거의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력기관이 됐어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를 기반으로 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방송 장악이에요. 방송 장악이요. 검찰과 방송을 장악하면은 자기들은 거의 거칠 것이 없이 독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그런 길에 이미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방송을 장악하는 검찰이 다 장악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방송을 장악하는 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예.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KBS 예. 그리고 민영방송이 YTN 예. 서울시형 방송이었지만 TBS 예. 이게 다 장악이 돼 버렸잖아요. 그 방송이 그전까지 나오던 내용과 지금 아마 비교를 해보시기가 어렵겠지만 아마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하나 남은 게 MBC 아니에요. 문화방송. 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이진숙이라는 정말 방통위원장에는 적격하지 않은 예. 정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방통위원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고 그분이 지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그 방통위원회 박문진 문화방송의 그 사장이야 그 모든 그 구성원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 박문진 구성하겠다고 그 위원들을 막 지명을 했잖아요. 예. 2명이서 80여 명의 지원자를 1시간 반 안에 다 스크린해서 지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미 정해진 사람만 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방통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저희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예. 행정법원에 이 방통위원이 2명이서 박문진 이사들을 이렇게 지명한 것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해다오. 했더니 거기서 우리들 주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도 당했지만 그 방통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 상당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을 또 지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기는데 지금 그 MBC 쪽에 사정을 들어오면 한 5, 6개월 동안은 이 체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문진도 먼저 번에 일을 하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임기를 넘어서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예. 그 MBC 노조를 비롯한 MBC 안에 구성원들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MBC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MBC 지켜야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MBC를 지키는 시민 모임이라고
만들었거든요. MBC를 지키는 시민 모임이요. 그래서 줄여서 MC모라고 그래요. MC모요. 예, 네. 예.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지금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그 동료분들 자유언론 실천선언 참여하셨고 뭐 이런 원로분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하신 건가요?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예. 동아투이 투이하고 조선투이에서 조선투이. 제안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 예. 또 시민운동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MBC 노조하고 함께 이 MBC를 지키는 시민 모임이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MBC를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7위였다가 올해 이제 62위로 17계단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은 언론인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또 매년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언론 스스로도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50년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지내다시피 그 언론 자유가 좀 낮게 되도록 노력을 해서 사실은 민주정부 3개 민주정부 때는 많이 발전을 했죠.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또 이렇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언론 자유지수 그렇죠. 국경 없는 기자 외에 언론 자유지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네, 많이 떨어졌죠. 그때 많이 예, 떨어지고 그때 KBS, MBC를 비롯한 여러 그 공영방송들이 파업도 하고 뭐 야단이 났었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이렇게 또 다시 형편없이 추락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 미안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언론을 자기가 이렇게 부리는 기구로만 홍보하는 기구로만 생각을 하고 써왔지 예. 언론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많이 이제 검찰 시절에도 많이 언론과 관련해서도 뭐 수사도 한 적도 있고 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전혀 모른다고 볼 수가 언론 있을까요? 관련해서 그분은 언론을 수단으로만 이용했지 예. 언론 자체가 국민 자신이라는 것 국민 자신. 국민이 언론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론을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유리하게 활용하고 자기 수사한 것을 좋게 보도하고 예. 그래서 검찰 활용 할 자금으로 기자들하고 뭐 어떻게 이런저런 데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검찰 시절의 예. 특수활동비. 예. 그런데 언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언론은 공기와 같고 그 공기가 탁 하면은 그걸 숨쉬는 사람 자체가 정신에 멍이 들어요. 예. 절대 언론을 그렇게 목적으로 자기 수단으로만 쓸 생각을 하는 분이 집권자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 자신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이번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제대로 만들 기회가 오고 또 야당에서 방송사법이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예. 그래도 그걸 같이 여야가 심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좀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언론사법만 방송사법만 좀 되더라도 예. 조금 진전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여야가 좀 그렇죠. 합의를 해봐라 중재안도 지금 예, 제안하고 예.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자유언론 실천선언 50주년이라고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이제 자유언론 실천선언 50년사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리고 50주년 행사가 열릴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해직 언론인들이 모인 데 아니에요. 예. 또 퇴직 언론인들까지 해서 자유언론 실천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재단이 무슨 뭐 크게 뭐 돈이 많은 데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되짚어 보면서 자유언론 실천사 이런 거를 좀 50년사를 만들어 보고 행사도 하고 그래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앞에 가서
당신들이 언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지금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라고 예. 항의 집회도 할 거예요. 그 아, 앞에서. 예. 그렇군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싫어하겠네요. 예. 그분들이 진 죄가 너무 많아요. 일제 시대 때는 그렇게 친일하고 남북 분단을 그렇게 고착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재자들한테 아부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언론 실천재단에 지금 후원을 소액이나마 하고 있고 이 언론 자유에 의해 힘써주신 선배님들의 이 뜻이 또 널리 전파되는데 조금 제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또 기회 되면 한번 더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